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칼날, 특검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특검 해설입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특검 본부의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밝혀진 진실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의 거대한 특검 쓰나미 앞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내란 특검, 김건희 씨의 모든 의혹을 파헤치는 국정농단 특검, 그리고 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에서 시작된 최상병 특검. 오늘 이 시간 권력의 민낯을 가감없이 해부하고 그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흔든 12.3 내란 사건 특검입니다. 시작부터 그야말로 속도전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불법적인 계엄으로 짓밟으려 했던 그날의 진실. 특검은 바로 그 핵심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윤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선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메신저로 직접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까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른바 안가 모임의 법조 4인방, 그중 한 명인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연말 모임이었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 모임이 불법 계엄을 사후에라도 정당화하기 위한 작전 회의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뒤집힌 그 엄중한 시기에 법조인들이 모여서 송년회를 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더 가관입니다. 본인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해왔죠. 하지만 특검이 파고들자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문에 사후 서명했다가 문제될 것 같으니 폐기해달라고 했다는 정황. 이건 뭡니까? 내란에 동조했다가 실패하자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한 총리가 서명했다고 직접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명약관화합니다. 여기에 이상민, 박성재 전 장관 등은 내란 묵인 또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 자택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 다발. 경찰은 영장 범위 밖이라 압수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지만 특검은 이 돈이 계엄과 관련 있는지, 즉 유사시를 대비한 거사 자금은 아니었는지 그 꼬리를 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결국 특검 소환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백기투항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간 끌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대장장이는 쇠가 달궈졌을 때 내리쳐야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역사적 순간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을 더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이름, 김건희 씨 특검입니다. 의혹이 무려 16가지. 파도 끝이 없습니다. 특검은 출범 하루 만에 삼부 토건을 압수수색하며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왜 하필 삼부 토건일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듣기만 해도 설레는 테마주에 왜 김건희 씨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까요? 김 씨의 주식 계좌를 관리했다는 이종호 씨가 3부 내일 체크라는 문자를 보낸 뒤 기가 막히게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만나고 국토부 장관이 3부 토건 임원과 우크라이나로 날아갑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특검은 이 수상한 거래의 뒤에 김건희 씨가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3부 토건의 조남욱 전 회장이 윤 대통령 부부와 각별한 사이였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의 식구라 자처한 명태균 씨, 김 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며 통일교 측에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공천 개입 의혹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출국 금지를 당했고 이번 특검팀 역시 다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검이 김 씨를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남동 관저에 혈세로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현대건설에 대납시키려 했다는 의혹까지. 이쯤 되면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윤 전 대통령처럼 소환 조사를 두고 수사팀과 밀당을 하려 들겠지만 국민적 의혹이 들불처럼 번진 지금 정면 대결은 불가능할 겁니다. 일각에서는 두 특검이 누가 먼저 윤석열, 김건희를 구속시키느냐 경쟁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방증이며 예상보다 빠른 신병 확보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젊은 군인의 죽음, 최상병 특검입니다. 이 특검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국가가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외면하고 진실을 어떻게 은폐하려 했는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특검의 첫 소환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의적 책임 운운하며 법적 책임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설입니다. 자신의 지휘 책임을 묻는 보고서에 대통령이 경로했고 그 한마디에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수사를 뒤집으려 했다는 것.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 수사 외압의 핵심 고리인 이들은 여전히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군검찰의 행태는 더더욱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실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명백한 증거를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외면하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 한박정원 대령에게 유죄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는 군이 진실의 파수꾼이 아니라 권력의 사병 노릇을 자처한 만행입니다. 박정원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외친 그의 손을 사법부가 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특검이 군검찰의 어이없는 항소를 취소하고 은폐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차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세 개의 칼날은 각각 다른 곳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바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와 권력의 오만입니다. 과연 특검은 이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얼마나 무섭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얼마나 엄중한지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특검 해설은 앞으로도 이 숨막히는 진실 규명의 과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